안녕하십니까. 석판고 원장 정태준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 다음 주까지 몇몇 학교들이 시험을 보긴 하는데 저희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 내신을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도 점수를 받아들겠죠. 그래서 우리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어떤 단원을 시험을 받고 그게 선행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것이 완성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름방학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수학강부는 어떻게 여름방학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원들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연립방정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를 이 단원을 시험을 봤어요. 중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2차 방정식 그 다음 2차 함수 이 단원들을 아마 대부분 이 범위로 시험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지나치게 공부하더라도 부족한 단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단원들이 사실은 여기 중학교 과정은 개인적으로는 이 단원들과 이 단원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진행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이 공통수학 1과 2잖아요. 그럼 공통수학 1과 2를 통틀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단원을 뽑아라라고 하면 공통수학 1의 방정식과 함수 그 다음에 공통수학 2의 함수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단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가 사실은 모든 선행을 우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통틀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단원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단원들의 완성도를 최대치로 높이는 게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등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1차 목표도 당연히 이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등학생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잘 되어 있어야 고2 과정 이후로 하는 대수가 됐든 특히 미적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단원이 중요하고 그리고 얘를 잘하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이 과정들은 정말 지나치게 많지 완성도를 높여놔도 사실 부족하다. 여기에 있는 심화 문제들은 사실 결국은 여기 다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에 아이들 시험 본 이 단원들의 성취도가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얘가 안 되면 이번에 저도 내신하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10몇 년 만에 중위권, 중하위권 아이들을 여기서 지금 스타트에서 처음 가르치고 있는데 생각보다 기본 베이스가 너무 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 내신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유형 문제 풀이나 습득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려면 뭐라고 이거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3 과정 2차 방향 2차 문제는 당연히 얘네들이 속도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얘네들이 안 되면 얘네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방정식 함수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에 얘네들 개념들이나 유형 문제 풀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이 단원에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죠.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 원이 됐든 대수나 미적분이 됐든 처음에 진행을 할 때 그냥 선행을 나갈 때 어려워. 공통수학 1이 어려워. 공통수학 2, 도형의 방정식이 어려워. 대수가 어려워. 미적분이 어려워. 라고 하는 건 제 경험에 비춰 봤을 때는 그 과정이 어려운 것보다
그 이전 과정에 대한 완성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겠지만 얘네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걸 토대로 이 다음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원들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에 대한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겠지 확인 플러스 알파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단원들이 안 되어 있으면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들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기본기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들을 나갈 때 뭔가 어려워. 그러면 원인은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높다.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이제 2학기 이후를 다시 나가던 선에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완성도가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느껴지시면 여름방학 때 개인적으로 이미 내신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문제풀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강의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가 내신 대비 때 했었던 교재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난이도의 교재를 구입을 해서 여름방학 때 그것을 사실 여름방학 되게 짧잖아요. 나눠서 이렇게 풀어도 사실은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꼭 이 중2, 중3 자기 과정에 대해서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놓는 게 반드시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내신을 준비함에 있어서 학생 입장에서 아무 문제나 받아. 물론 이번 시험도 당연히 다 받았고 아무 문제나 받아 내가 다 풀어줄게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불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뭔가 되게 불안하고 오답이 나오면 항상 오답이 나오고 심한 문제는 일단 좀 거두려고 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아이 학생 같은 경우에 선행을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한계치가 어느 정도 분명히 존재해요. 물론 조금 부족해도 이 과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문제풀이하면서 확인하면서 단계도 높여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죠. 다른 아이들 나가는 속도 두세 달에 한 과정씩 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이 순간부터는 그냥 좀 무너져 있는 케이스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저희 학원에 문을 두드리고 입학 테스트를 보는 아이들 대부분이 특히나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심각한 아이들이 비율이 훨씬 더 높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이번 기말고사 내신의 수준 성취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좀 수준을 좀 더 높여놓는 게 필요하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지나간 단원들을 다시 또 공부해 굉장히 어려운 건 알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잖아요.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하 파트로 들어갈 텐데 일단은 반드시 여름방학 때 특히 중2, 중3 학생들 모두 도형 자기 과정을 여름방학이든 여름방학 들어가기 직전이든 보통 여름방학 하는 시점이 한 20일쯤 되잖아요. 7월 20일. 그 전후로 해서 2학기 과정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이유는 2학기 내신이 생각보다 할 게 되게 많거든요. 더군다나 유명하잖아요. 발문, 경우의 수, 확률, 어려운 거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학교 시험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신 대비 3주, 한 달 이 정도 사이에 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름방학 때는 2학기 들어가기 전에 자기 과정, 2학기 과정에 대한 어떤 점검, 문제풀이 혹은 진도 이거는 한번 진행을 하고 나서 다시 선행을 좀 이어나가는 것을 일단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플러스로 이 과정에 대한 완성도를 좀 높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이런 정도의 완성도를 내가 어떻게 체크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테스트를 보시면 돼요. 입학 테스트를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저희 스탐에 와서 테스트를 보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꼭 저희 스탐을 오지 않아도 대치에 있는 학원들의 테스트를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근무했었던 기술 생각이나 이런 데 입학 테스트를 보시는 거를 일단 더 추천을 좀 더 드리고요. 저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일을 했지만 거기에서 입학 테스트 보는 아이들의 70~80%가요. 실력 점검입니다. 실력 점검. 테스트 보는 이후에 실력 점검이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각지에서 아이들이 특히 방학 때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의 어떤 대치 기준으로 받아봤을 때 지금 우리 아이의 선행의 수준, 상태, 그리고 몇 레벨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보면 지금 아마 테스트 범위가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기 과정부터일 거예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부터 테스트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완성도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완성맞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우리 아이의 선행의 방향이나 깊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여름방학 이후에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저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스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형태가 종교반이랑 맞춤반 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종교반 수업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초6부터 중1, 중2, 중3 이렇게 종교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2학년 1학기 과정의 심화 과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시중교재 가장 어려운 단계 문제들까지 풀고 있고요. 풀었고 그리고 지금 이후에 1학년 2학기 과정과 2학년 2학기 과정 지금 요 단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나면 이해할 거고요. 그 이후에 3학년 1학기 과정 이후로 이제 선행을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요 과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학년 1학기 과정을 계속해서 누적 테스트를 점검하고 있어요. 이미 이 아이들 어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심화 문제들의 문제들 거의 뭐 예를 들어 고쟁이 분명납의 A급 뭐 심화 기출 문제 이런 것들 계속 문제 풀이 하면서 누적 테스트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왜?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 파트, 기하 파트를 나가면서도 얘네들에 대한 확인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학년 1학기 과정 저희 뒷부분 2차 함수 그쪽 파트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과정을 하면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름방학 앞서서 2학년 2학기 과정을 일단 내신 봐야 되니까 점검할 거고요. 그 이후에 3-2, 그 다음에 공동사원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동사 원 중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선행을 이어서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3-2도 한번 볼 거예요. 3-2도 보고 공사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선행도 그렇게 아이들의 수준이 제가 있었던 대치 기준과 군원 기준으로 한다면 중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레벨이 예를 들어 여기 위에서 볼게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생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에서 2레벨 1에서 2레벨 정도 아이들 1레벨이 가장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정도 아이들을 모아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실제 수업의 난이도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관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관리의 타이트함도 굉장히 높죠.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에서 한 3레벨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수업의 난이도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동일한 과정, 테스트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실제 성취도는 미세하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조금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레벨의 차이, 학년을 뛰어넘어서도 레벨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3에서 4레벨 정도의 수준의 아이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과정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사실은 얘네들은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아이들이고요. 실력적으로 보면 아주 상위권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혹은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상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긴 한데 얘네들은 지금 한 5에서 6레벨 그 정도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행보다는 자기 과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중2와 중1 과정에 대한 개념들까지도 계속 복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해야 될 것들까지 다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도도 더디고 풀이하는 것도 나갔지만 계속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나 개념을 쌓는 데 있어서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런 아이들을 조금 더 오래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거의 한 7, 8년, 10년 가까이를 학생들이 1, 2레벨 정도만 수업을 했었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수업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요 정도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느낀 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어떤 난이도 있는 문제풀이, 어떤 굉장히 타이트한 관리, 이런 것보다는 앉아있는 힘, 공부 습관, 식을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계속한 반복.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올라와야 되는, 그걸 목표로 하는 아이들.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 스탐 같은 경우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중상 아이들이 이제 고등부로 가게 되면 다시 저희가 예비 초등부, 초6부터 모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11월, 10월 달부터 아마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모집을 할 건데 목표는 중계 지역의 최상위권 아이들, 안정적으로 이 지역의 이과의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혹은 특목고나 이쪽을 목표로 하면서 선행을 안정적으로 쌓아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 아이들을 아주 잘 제대로 된 선행으로 올바른 선행으로 좀 중등 과정을 좀 끌고 가는 중학교 1, 2, 3학년이죠. 중등 과정에 고등 과정까지 다 선행을 할 겁니다. 그런 형태로 좀 꾸려가려고 일단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병원 그 모집 시기는 11월, 12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모집을 예비초육이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규반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지금 정규반 수업은 지금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맞춤반에서 그 테스트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정규반에 이제 준비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9월부터 잘 준비해서 10월부터는 설명회를 좀 자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그때 맞춰서 설명회 신청해 주시고 테스트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정규반 요 진도에 맞춰서 아이들 계속 모집 중이니까요. 테스트 응시해 주시면 좀 감사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다른 특강은 없고요. 저희가 정규반이 있고 맞춤반이 있는데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소에 이제 3시간 반 수업을 하는데 여름방학 때는 집중학습 기간이라고 해서 1시간을 더해서 4시간 30분 수업을 진행하고요. 맞춤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추가할 수 있는 계속해서 3시간 수업해도 되고 아니면 1시간 더 추가해서 공부량을 늘리고 공부 속도를 진행 속도를 좀 늘리는 선택을 할 수 있죠. 선택으로 보면 맞춤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공부 엉덩이 약한 아이들도 있고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5학년, 6학년 이런 아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체력적으로 4시간 수업하는 좀 무리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권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별 특강으로는 아마 영상이 뭐 하단에 글에 아마 다시 표나 이런 것들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2가지 특강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공통수학 원의 정경식과 함수 기출 문제들로 보는 심화 문제 풀이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 있는 문제 풀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중의 심화 문제들, 그 다음에 심화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좋은 풀이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정리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도 제가 대체에서 수업할 때도 했었던 특강 그대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교재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컨대 대체 아이들도 그랬지만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풀이와 어떤 난이도 있는 문제의 유형들을 잘 정리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뭐 중3이든 중2든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당연히 하고 가야 되는 그 정도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정식과 함수 과정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횟수가 열심히 해도 월수고 뭐 이런 열심히 해도 10회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 단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원이죠, 이 단원. 방정식 함수.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단원에 대한 완성도를 최대치로 높이자. 이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당연히 뭐 기본 정석 같은 경우에 공통수학 같은 경우에는 80% 연속 문제 완성도 80% 이상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뭐 블랙라벨이나 뭐 이런 것들의 교재도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돼야 될 것 같고, 스텝 3도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완성도를 더 끌어높이기 위한 준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수학 2 있는데요. 얘는 도형의 방정식만 한 단원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 4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4개의 단원 속에서 그 단원들의 기본, 얘는 기본이죠. 기본 진도를 나가서 이런 특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생 아이들을 위한 특강도 오픈 예정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가 없습니다. 중교반, 맞춤반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특강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가 없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물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수업을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요 수업은 이지원 선생님이 진행하실 거고요. 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입학 테스트는 없지만 첫 수업 후에 너무 이제 수준이 조금 차이가 나거나 못하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아이들은 아마 제가 권할 것 같아요. 수업에 의미가 크게 없다고 하면 권해서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점. 이게 뭐 제가 뭐 일부러 너무 못하니까 그만둬가 아니고, 수업을 해도 그 수업의 난이도와 속도를 따라올 수 없는 상태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그냥 억지로 끌고 가봐야 사실은 보통 배워가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단을 권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이들 내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촬영을 했어요. 그냥 뭔가 글이나 저희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시지만 영상 촬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갑자기 출근해서 카메라를 켜고요. 그래서 조금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학원이나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확인 후에 안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